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강연을 다니지만은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또 조금 어려운 얘기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강사 중에는 음악 하신 분도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악과 수학. 이게 저는 연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음악을 듣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 뇌가 소리를 뭘 하는 것 같습니까? 풀의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를 분석해서 주파수를 몇 개로 나누냐면은 12개로 나눠요. 그죠? 우리 뇌가 12개로 나눠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반음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음악이라는 건 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음악을 다른 생명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뇌가 지금 분석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12연계나 12개. 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 뇌 구조의 하는 메커니즘이 소리가 들어오면 그 프리퀀시를 풀의 트랜스폼을 하고 그걸 12개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뭘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강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과학, 아까 매스메티컬 마인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현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답은 없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현재를 한번 보는데 현재 설명드리는 건 이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구상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옛날에 벌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과학자의 눈으로, 우리 과학자, 수학자의 눈으로 본 우주, 생명, 문명, 내 인생, 어떻게 봐야 될까? 우주의 끝은, 우주의 시작은.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뭘 행복하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면은 그래서 100년만 좀 일찍 태어났다고. 100년이라는 건 지금 전체 지금 우주의 시간이나 인류의 시간을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 100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큰 중요한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야말로 우리 인류가, 내가, 아니 여러분들이 과학의 눈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말 이게 우주가 어떻게 되는, 생명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답답하다가 죽을 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는 걸 좀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가 이게 좀 항상 그러는데, 아마 수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뭐냐면 공리가 있고, 공리가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면 그게 진리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논리의 문제고, 우주에서의 진리, 우리가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진리는 건 뭐냐면은, 우주를 인간이 바라봐요. 우주를 인간이 바라보고 관측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그게 가장 프로버블, 가장 잘된 설명. 그거가 일단 그 순간에 물리학자들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실한 진리냐, 영원한 진리냐, 그런 것들은 물리학자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공리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니까. 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험된 결과와 설명해서 설명이 되면 그 당시에 그걸 진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뭐가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죠. 정치인들은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는 지금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레벨. 물리학적인 진리에서의 우주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진다. 그거는 그 조건에서의 물리학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데 좌식 통행을 해야 된다. 그거가 진리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하는 것들은, 그건 좀 다른 레벨의 진리겠죠. 그죠? 레벨이.
예를 들어서 김치가 맛있다. 어느 음식이 맛있다. 그건 분명히 맛있는 거는 맛있지만은 그거는 내 개인적인 레벨에서 진리지. 사실 그게 전체적인 무슨 진리는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레벨을 보면 어떤 거는 사회적인 진리가 있어요. 문화적인 진리가 있고, 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생명 관점에서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이 나쁘다. 이거는 사실 물리학적인 진리기보다는 생명 관점에서의 진리거든요. 진화의 관점에서 그게 진리인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냐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완전하게 꼭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뭘 얘기할 때 사실은 진리의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에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진리의 레벨을 정해놓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데 나는 김치가 맛있다. 이 사람은 나는 뭐 다른 게 맛있다고 100번 싸워봤자 그게 얘기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우주를 생각하냐면은 보통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모든 현상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복잡한 현상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관점은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죠? 뭐 또 화학적인 거는 또 물리화학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물리학도 결국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몇 개의 기본 진리, 그죠? 그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걸 리덕션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학들이 생각하는 우주라는 건 뭐냐면 우주라는 게 복잡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진리. 제 친구 중에 조립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주는 아름답다고. 그 아름답다는 얘기가 뭔가 그랬더니 아마 시메트리가 있고 가장 단순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 복잡한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레벨에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복잡한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안에 고다 보면 물리학적인 그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우주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체의 위치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때렸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 속도로 가가지고 이쪽 분자하고 뭐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뭐 이것도 하여튼 물리학적으로 하여튼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리덕션인 거니까. 물론 이제 이 사항에는 뭐 더 복잡한 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느냐가 좀 퀘스천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뉴턴 역학을 배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물리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물리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결과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주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왜? 초기 스테이트가 결정이 돼 있고 우주 법칙은 내가 몰라도 뭔가가 있고 그럼 그 다음 스테이터스는 그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 다음 계속 나가면 우주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대학교 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교 붙을지 떨어질지도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탁 이렇게 뭐 같이 바꿔본들 뭐 그것도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근데 뉴턴 법칙에 따르면은 우주에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우주가 우선은 뉴턴 법칙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상대론을 따르게 돼 있고 실험 결과가 그 다음에 상대론을 따르는 줄 알았더니 또 양자역학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박사일을 딴 게 상대론을 딴 게 아닙니다. 양자역학에 기초되는 플랭크 광전자를 해서 노벨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자체는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했어요.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결정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우주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년에는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를 보는 시각이 어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클래시컬으로 보는 관점이랑 양자역학이랑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자역학을 믿는 이유는 현상이 양자역학에 맞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률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슈레딩거 이퀘션을 이해해가지고 또 근데 그걸로 하면은 설명이 되니까 믿는 거거든요. 좀 이상해 보여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 제
보통 기적이라는 거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적.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홍해에 물이 갈라졌다. 그럼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물리학적으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갑자기 죽는다는 게 엔트로피가 갑자기 증가하는 게 생명체로 봐서 그 죽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률이 작죠.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갑자기 저기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작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건 반도체에서 전자가 트랜지션 해가지고 그 반도체 하는 거가 결국은 양자역학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은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기적은 뭐 확률은 작지만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그 좀 생각했던 거는 시간이 만약 거꾸로 흐른다면은 우주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무덤에서 쩍 벌어지면서 내가 나와가지고 거꾸로 쭉 가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가고 그런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주 법칙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런 존재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초기 조건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근데 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는. 그죠? 뭐, 하는 거,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이런 얘기 제가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가라지 세일에서 뭘 하나 샀냐면은 그걸 하나 샀어요. 영사기 5불 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같이 친구들하고 보려고 5불씩 걸어가지고 20불 만들어가지고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엑스레이트 무비를 하나 사다가 이제 몰래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봤었었는데 열심히 봤죠. 그럼 나중에 되는 거니까 남자가 탁 일어나더니 옷을 착착착 입더라고요. 거기까지 내가 몰랐어요. 근데 거꾸로 나가더라고요. 뭐냐면 거꾸로 돌렸던 건데 몰랐어요. 거꾸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근데 이제 뭐 이게 농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은 이게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주가 거꾸로 흐르면은 다시 또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그거는 물리학적 법칙을 보면은 원래 지금 뉴턴 법칙에는 마이너스 dt제곱 분지 dx제곱이 n분지 a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봤자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뉴턴에서는 우주가 이렇게 흐르나 우주 법칙이 같지만은 그러니까 거꾸로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엔트로피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뭐 맞지가 않거든요. 이제 나중에 엔트로피가 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내가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뭐 하려면 하는데 과연 인간 사이에 자의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또 언어를 쓰는데 사실 언어라는 거가 보면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전을 한번 봅시다. 사전을 보면은 그 단어를 어느 단어가 설명되어 있죠. 그 설명해 보면 또 설명되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동의어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을 다 본다고 생각, 단어가 3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3개 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생명체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정의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가 이게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구별할 수가 있느냐가 큰 그것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구별할 수 없는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의식을 느끼는데 컴퓨터가 과연 외형적으로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반응하지만은 자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자의식이라는 게 뭔가, 이건 저는 아직 그건 못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하나는 우주에 자유의지가 존재하나. 그러니까 법칙에 따르지 않고 법칙을 하는, 그게 아마 신의 존재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물리학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주 물리학 법칙의 세상 법칙이 우주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기 건물이 있는데 우주가 지나면 건물이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오직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주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지구를 내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까?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은 엔트로피가 지금 여기는 지금 감소, 증가해, 우주의 엔트로피는 법칙상 증가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런 도시가 생겨나고 건물이 생겨난다는 게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이런 벽돌이 있는데 갑자기 뚝뚝뚝 만들어져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지구상에. 이게 왜 그런가? 사실 이게 생명이랑 관계 있는 거고, 진화랑 관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엔트로피하고 생명하고 지금 이제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지금요. 연관관계가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진화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이제 생명은 왜 죽어야 되나? 사람은 왜 이기주의인가? 또 진화가 지금 이제 DNA 진화에서 미미의 진화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좀 설명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그 한 단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특히 우주의 역사에 보면 최근에 인간이라는 게 생겼는데 인간이 지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명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럼 그 문명의 어떤 흥망 역사상들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가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의 크기는 10의 4승, 한 10,00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3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구가 만약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기는 어디까지가 되겠냐면 사각 껍질 얇은 곳까지만 대기가 있거든요. 그 바깥은 우주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위성이 돌고 있는데 100km 이상에서 위성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관측위성들은 정찰위성들은 지구 거의 표면에 붙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에서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돌고 사이즈로 보면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보통 8,000km니까 10에 한 10km 정도 되죠. 그죠? 뭐 5도 매그니트로. 그러면 지구의 스케일로 보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한다고 하면은 모래 하나 올리면은 모래가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다고 뭐 쫙쫙 해봤자 지구 스케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게 그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지구는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제 뭐 잘났다, 뭐 못났다, 뭐라고 이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구를 이제 달이 돌고 있죠. 그죠? 달에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있고 달이 이렇게 40만 킬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은 얼마큼 크느냐? 달이 지구를 도는 이 반경보다도 태양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1억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 태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뭐 껌값 정도 되겠죠. 그죠?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우주 스케일을 할 때는 지구 같은 건 아예 카운트를 안 합니다. 워낙 매스 면에서 모든 면에서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100억 킬로미터 또 한 100배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4,000년. 로켓으로 가도 5개월. 빛으로 8분 걸린다고 그러죠. 그죠? 뭐 그렇게 사실 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 뭐냐?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그 크기가 거기까지 걸리는데 얼마큼 걸리냐면은 빛으로 속도로 가면 4년 걸리면 옆집 별에 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옆집 별이 우리 쪽에서 4년 걸리면 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계는 어디에 속했냐면 우리가 사귀는 우리 은하계의 한 별이거든요. 우리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나? 2,000억 개가 있어요. 그 우리 은하계의 크기가 뭐냐면은 10만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끝에 있는 별들은 10만 년 전에 온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있는 거죠. 그죠? 가는데 10만 년 걸리고, 도는데 얼마큼 걸리느냐,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거든요. 2억 5천만 년 전이면은, 이때가 공룡 태어나기 좀 전이에요. 그때 위치에 있었다가 돌아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하계는 크니까 은하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태양은 뭐 먼지도 지나지 않고, 태양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구도 먼지에 지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은하계가 많이 모여가지고 은하군 또 은하단 이렇게 이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떤 은하계냐면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거리가 200만 광년이, 그러니까 가장 옆집에 은하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빛의 속도 200만 년 걸려야지 바로 옆집 은하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안드로메다 성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이렇게 별 하나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은하계가 되겠죠. 그죠? 우리 우주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은하들이 쭉 있는데, 우리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얼마냐? 끝에서 끝까지 150억 광년이고, 수백만 개의 은하군, 그러니까 아마 수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중에. 근데 이제 거리 크기가 150광년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클로즈 우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로 한참 가면 어디로 가느냐? 돌아서 거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원경으로 한참 보고 있으면 한 150억 광년 있으면 어디 보냐면은 여러분들 뒤통수가 보일 겁니다. 살아있으면은. 그건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면, 우리 지구가 동그란 거 몰랐을 때, 내가 이쪽으로 한참 가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못 했겠죠. 그죠? 우리 지구가 이게 한 거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공간은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우주의 크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하냐면, 뭐, 지금 BC 얼마, 뭐, AD 얼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AB라는 개념을 씁니다. After Big Bang.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최근까지 한 거는 137.2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AB, 지금 현재 이 시간은 137.2억 년이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 137.2억 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빅뱅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사실은 이제 허블을 이제 보니까 먼 데 있는 벌릴수록 뒤로 후퇴를 하더라고요. 먼 데 있는 벌릴수록 관측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럼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먼 데 있는 데서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거꾸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우주의 원장은 한 점이 될 거다. 그럼 한 점이 됐을 때 아마 수학자들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주에 점에서 한 점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벤트들이 쭉 계산이 됐어요. 뭐 0.00000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쭉 해가지고 우주의 역사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역사가 뭐냐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40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10의 5승 만도 K 정도로 낮아지면서 그때 우주가 맑아지면서 우주에 최초의 빛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 빛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식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2.7도 K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존재할 거다. 그리고 존재한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그 빛이 존재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빅뱅이 있었다고 하면은.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예측은 엘프하고 허먼이 했는데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1965년도에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 물리학자도 아니에요. 전파과학자인데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분들은 잘 못 보셨을 거고 저는 이 우주의 빛을 봤습니다. 태초의 우주의 빛을. 아마 교수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브라운관 TV 하면은 12시 끝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뭐 시그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주 태초의 빛이 마이크로웨이브로 돼가지고 그게 텔레비에 잡혀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방송 끝나고 나서 씩 하고 보는 그게 여러분들이 우주 태초의 빛을 계속 본 겁니다. 2.7도 K가 온도가 2.7도 K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온도, 절대 온도 K, 0도 K가 하는 거고요. 2.7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 뭐 몇 도에 해당되는 그 식었을 때 그 온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쟀는데 옛날에 140억 년이라고 하더니 137.1억 년이라고 했고요. 얼마 전에 내가 뭐 뉴스 봤더니 또 다시 쟀는데 조금 더 뭐 뭔가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빅뱅 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AB 0.0000001초에 뭐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좀 관계가 없고 그건 뭐 뭐 하는 거니까 하고 하여튼 입자하고 반입자가 생성이 됐고요. 그럼 입자하고 반입자가 있으면 합쳐져 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았었으면 우주가 없었을 텐데 조금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불균형 해가지고 현재 우주가 있는데 그래서 AB 3분 후에는 우주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에 있었으니까 수소라는 거는 양자, 그 다음에 헬륨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전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수프 형태로 우주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팽창하면 식거든요. 단절 팽창이니까 식어서 AB 40만 년 후에 아까 그 태초의 빛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더 식으니까 AB 4억 년 후에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생겨나고 모여가지고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별들이 이제 원자핵 반응에 의해서 이제 됐고요. 5억 년 들으니까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생성됐고요. AB 50억 년쯤 되고 나면 수백억 개의 은하가 생성됐고요. 우리 은하는 AB 20억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억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이제 만들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우주 전체는 대부분이 헬륨하고 수소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이 99.9999%가 0.00000%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헤비로 되어 있고요. 저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AB 8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0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럼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은 줄어들 건 하는 건데 뭐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우주 전체의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은 하다가 중력이 더 크니까 다시 줄어들 거고 초기 속도하고 지금 팽창한 속도가 있는 거니까 인계 질량보다 작으면은 계속 팽창할 건데 지금 발견된 보이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계속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1입방 센티미터당 수소 원자가 1개 정도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10개 정도 있으면 우주가 다시 이제 쭈그러드는데 지금 뭐 암흑 물질,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 역사를 보면은 우주 탄생이 140억 년 전인데 지구는 46억 년에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6억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DNA죠.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DNA가. 이 DNA 때문에 그때 하여튼 그게 우연이었는지 뭐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DNA가 생겨났고 확률적으로는 지금 우리 지구하고 똑같은 별이 억 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데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하여튼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6억 년 전에는 이때 고생대거든요. 이때 갑자기 생명체들이 무지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고생대가 이제 망하면서 공룡시대가 생겨났고요. 그러다가 6,5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혜성이 지구하고 충돌했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룡이 망하면서 그때 이제 살아남은 거가 이제 쥐 종류가 살아남았고 그게 이제 포유류가 진화하면서 지금 이제 신생기 4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류 멸망으로 보면은 확률적으로 지금 이제 인류의 멸망을 줄 수 있는, 생명체 멸망을 줄 수 있는 그 혜성에 할 확률이 대개 1억 년에 한 번씩은 이거 지금 할 확률이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1억 년에 한 번씩은 지구에 생명체가 멸망하게 돼 있죠. 그런 변화가 크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6,500만 년 지났으니까 한 3,500만 년은 확률적으로 좀 안심하고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도 살펴보면은 지금 뭐 누가 내 땅이다 뭐 누구 땅이냐 그러는데 사실 11억 년 전에는 로드니아라고 초대륙이 있었었고 6억 년 전에는 곤드나와하고 로라인시아로 대륙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생대 때는. 그리고
그 2.5억 년 전이 어느 때냐면 공룡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공룡 있을 때는 판게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대륙이 하나로 있었습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로 있다가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5대양 6대지가 돼 있고요. 지금 1억 년 후가 되면 다시 또 하나의 대륙으로 합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 우주는 바꾸고 이거 있는데 사실 그래서 2.5억 년 전에는 한 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 모든 곳에 다 공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륙이었으니까 나눠졌으니까 그죠? 어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여튼 뭐 이것도 뭐 계속 얘기가 바뀌어져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 200만 년, 300만 년, 300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조상 우리 인류는 아니죠 그죠? 하여튼 인류 비슷하게 생겨났었고 호모 이렉투스가 150만 년 전이고 지자기가 80만 년 전에는 N극하고 S극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년 전에 뭐 이렇게 북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북쪽이라고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왜? 80만 년 전에는 N극하고 S극이 반대였었거든요. 예, 예. 지금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뀌어지면 지금 이제 북극의 그 지자기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좀 이상 현상인데 바뀌게 되면 또 지구상에 또 멸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자기가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지자기가 역전이 되면은 생명체가 또 죽게 돼 있거든요. 그 감마선 그런 것들 때문에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빙하 시대가 50만 년 전부터 이제 지구상에 이제 빙하 시대가 생겨났었는데 빙하 시대의 주기가 거의 한 10만 년 주기입니다. 10만 년으로 이제 추웠다가 한 2만 년 따뜻했다가 또 8만 년 이렇게 빙하 시대가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이 10만 년, 20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석시대 동숲에 살던 그런 인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직접 인류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의 직접 조상은 누구냐? 크로마뇽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고 이게 이제 5에서 10만 년 전에 생겨나서 지금 이제 우리 인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 이때 만약에 크로마뇽인 이 사람들을 지금 현대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양자역학도 이해시킬 수 있고 거의 뭐 큰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디 가다 보면은 이쁜 여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은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왜냐면 5만 년, 10만 년 전이면은 크게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타임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은 DNA는 우리가 지금 진화한 DNA는 옛날 5만 년, 10만 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지금 이게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지금 태어나오는 거거든요. 감정적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냐면 보통 판단할 때 옛날 특히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쁜 여자 보면은 10초 안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해야 될 거고 그죠? 거기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대신에 인류가 다른 진화를 지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사람 판단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누굴 딱 만나면은 적이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뭐 만났는데 적인지 아니냐를 잘못 판단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몇 초 안에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현대에는 안 맞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 10,000년 전에 지구가 따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로마뇽인이 이때 살 때는 5만 년 전이니까 어떤 빙하 시대에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빙하 시대 그 어려운 시대 동굴 속에서 생존 경쟁으로 살았었는데 10,000년쯤 전에 지구가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기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6,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곳곳에 다 달랐는데 모든 지구 모든 상에 거의 똑같은 시간에 문명이라는 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다가 4,000년 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제국이 탄생합니다. 근데 동양은 로마, 동양은 진나라, 서양은 로마가 하는데 거의 똑같은 시간에 제국이 탄생하거든요. 근데 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법을 광활한 지역에 똑같이 적용한 거거든요. 진나라도 법 때문에 진나라가 된 거고 로마도 로마 법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류 문명의 법 설명하겠지만 그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1차 사람의 문명의 이렇게 발전은 농업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농업혁명에 의해서. 그 다음엔 법에 의해서 2차文明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화약, 대포 쭉 보시면 전기가 200년 전에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어야 전화, 전파, 상대성 이런 원자 구조, DNA 뭐 이런 것들이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뭘 지금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명의 폭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폭발은 뭐냐면 과학 문명의 폭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수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수학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문명의 발전의 어떤 가속도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명의 어떤 양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문명이 발전하면 문명 발전한 것만큼 진화도 그렇지만 좀 저런 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식만 이게 한다 그러면은 문명이 발달하는 거는 항상 익스포넨셜로 그 한계에서 그 의미로 하겠죠, 그죠? 근데 하다가 저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과학 문명 같으면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문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원이 고갈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뭐 다른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리미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올라오다가 한계가 가면 다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문명의 특성이 수학적으로 이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으면은 그건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문명의 어떤 속도는 이건데 5만 년 전에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일어가지고 동물 속에서 뭐 거의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뭐 큰 그거 없이. 만 년 전에 간빙기가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발전하다가 60년 되는 거니까 뭐가 생겨났냐면은 잉여 농산물이 생겨났습니다. 뭐냐면은 다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몇 사람만 일하고 90%만 일하고 10명은 놀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놀고 먹으면은 거기서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갑자기 이제 농업혁명에 의해서 문명이 한번 발달했었고요. 하고. 근데 이제 농업혁명에 의해서 하는 건 무한적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술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람이 사회구조를 이루고 사는데 사회구조상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면은 뭔가 발전을 못 하거든요. 이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이 광활한 지역에 이거가 됩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고 법에 의해서 되면은 사회가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발전했죠. 근데 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뭐냐? 최근 쭉 발전하다가 최근에 거의 100년 전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저는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나 뭐는 옛날 자기 할아버지의 삶이나 손자의 삶이 다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인생만 보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큰 건물에 큰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 PC에 옛날 구형 PC만도 못했던 PC였어요. 그때 저 프로그램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응용수학과에서 그 컴퓨터 가지고 있었는데 로드 A 어큐뮬레이터에 뭐를 로드하라. X 리지스터에 뭘 하라. X 리지스터가 뭐를 도와라. 그래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10년마다 지금 변하고 있고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이 400년 동안 한 그 산업혁명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를 우리는 40년에 압축해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진화에 대해서 저는 하는데, 진화라는 거는, 전 진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진화라는 거는, 이거는 물리학 법칙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논리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진화라는 거는. 진화는 그 논리 법칙인데,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마 수학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 공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화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컨디션이 만족하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우선 내가 가진 정보가 다음 대에 정보가 유전이 돼야 되죠. 그죠? 정보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고 나는데, 그 정보들끼리 서로 같은, 자연 경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진화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 중에 그 정보는 조금씩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 세 가지 그게 있으면은,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진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 진화 배울 때 적재생존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적재생존이라고 저는 이건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렸다기보다 조금 관점이 틀렸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적재생존이 아니라 생존 적자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유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느 게 맞으면은 적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놈이 적자인 거죠. 생존 적자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왜 이기주의인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어느 생명체가 있었는데 나 안 돌봐요. 남을 도는 생명체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생명체가 살아남아서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지금 살아남은 생명체는 다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자식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생명체가 있는데 자기만 먹고 자기 새끼는 안 먹여요. 그럼 그 생명체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식을 살아가는 건 무슨 법칙이냐? 아까 제 그 진리 그쪽에 보면 이거는 물리 법칙이라기보다는 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그 레벨에서의 진리인 거죠. 그죠? 사람 왜 죽어야 되느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은 그 생명체가 지금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가지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죽지 않으면은 새끼를 낳으면은 계속 무한정 하는 거니까 자원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은 새끼가 없다는 얘기는 진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 옛날에 아까 거의 한 40억 년 전에 이제 DNA라는 거가 이제 진화의 3요소를 만족했거든요. 진화가 쭉 일어나댔는데, 그러다 쭉 진화가 쭉 일어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인류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진화의 결과로. 근데 인류가 뭘 가지게 됐느냐?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류는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 그럼 기억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밈의 진화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옛날엔 진의 진화에서 지금 인류가 생기름으로 해가지고 밈의 진화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밈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을 내 자식한테 설명해주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진화의 3요소가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밈의 진화의 역사입니다. 근데 밈의 진화는 진의 진화보다 굉장히 빨라요. 왜? 진의 진화는 굉장히 랜덤한데, 밈의 진화는 논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완전 랜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 몇 개 가능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밈의 진화는 이 진의 진화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지금은 또 뭐가 일어나느냐? 이 밈이 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바이트가 또 진화의 3요소를 만족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빛이. 그게 뭐냐면 컴퓨터 바이러스거든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지금 진화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우리 DNA가 진화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색채 바이러스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트로이 목마 박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그 생명체 인식하고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화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자. 그럼 진화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로 다른 종들끼리의 어떤 생존 경쟁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는 같은 종 사이에 인간하고 어떤 종하고 이 내 인간이 새끼를 낳으면서 조금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돌연변이하고 원래 종 사이에 사실은 경쟁 상태고 포식자나 먹이는 환경 같은 컨디션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특정 돌연변이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 조금 길어졌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알파만큼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만큼 증가했다고 만약에 했을 때 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이 그 돌연변이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000분의 1만큼 했다 그러면은 원래 종이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데는 원래 종은 이만큼 생존율이 낮아졌을 거고요. TG가 뭐냐면은 세대에,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을 때 세대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뭐 10년, 15년, 한 세대에 갈리는데 그 시간 나누면은 몇 세대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되게 뭐냐면 에볼루션에 의해서 걸리는 타임은 제너레이션 타임에다가 아까 그 TM, 1000분의 1이면 M이 3이 되겠죠. 그죠? 이 집어넣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TG가 15년이다. 인류 같으면은 새끼 낳는데 한 15년이면은 새끼 낳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가임이 15년 정도 되는 거니까. 한국 M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다. M이 3이다. 그러면은 그 진화 때문에 도미넌트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계산상으로 4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만 년, 4만 년, 5만 년 정도의 오도가 뭔가 변화됐을 때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타임 그 프레임이 되겠죠. 근데 바이러스는 TG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밖에 지금 그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5분 남아서 그 왕조의 흥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태조 있고 뭐 태종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성종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한번 올라갔다가 중위가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나가는데 되게 그 시간이 한 300년 뭐 돼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 나라나. 이조는 500년이었는데 조금 더 길었고요. 저는 그 이조가 500년 된 이유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비슷할까? 그 이 인류 어떤 왕조의 어떤 흥망성쇠가. 근데 그거는 저는 뭐에 연유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연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 우리가 어려워지면 열심히 일하죠. 근데 돈 많이 벌고 추하면 놀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우리 아버님이 재벌이었으면 저도 놀고 뭐 먹지 뭐 비슷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부자 3대를 못 간다 그러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들 놀고 먹겠죠. 그러다가 손자까지 가면 멸망하겠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인간의 특성이 내 어떤 사회가 하든 노력하는 그 하가가 DT제곱분의 DX가 어떤 주기가 있으면 이거에 반비를 하거든.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조금 아래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살게 되면은 노력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을 저런 식으로 하여튼 대개 같은 그 특성이 정확한.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하는 거가 이제 개인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기가 대개 30년이라고 본 거는 아까 손자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개 한 30년이 주기라고 대책 예측이 되고요. 이건 지금 내가 정확한 수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본성 때문에 인간은 어려울 때는 열심히 일해서 증거했다가 놀면은 다시 하고 그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왕조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식이 만족할 거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진자도 무게가 사람이 많은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주기가 늘어지거든요. 그죠?
그쵸? 이 하는 주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D치제곱 D가 이제 이 M이 뭐냐면 왕조에 참여한 집단의 수거든요.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풀면은 왕조의 주기 T 스타는 그 왕조에 기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핵심 세력의 개수의 루트를 해가지고 TP, 이 30년, TP라는 건 개인의 그 주기에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왕조가 있을 때 왕조에 들어간 핵심 세력의 사람의 개수가 몇 명이냐? 한 100명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다 한다 그러면은 루트 M에서 하면은 30년에다가 M 100을 집어넣으면 합쳐서 한 300년 되겠죠. 그죠? 또 왕조에 한 100명이 한다고 생각하면, 왕조에 만약에 절대 왕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왕조의 주기하고 개인의 주기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왜 망했느냐? 제3제국은 히틀러의 개인의 흥망 주기하고 바로 가졌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조는 왜 오래 갔느냐? 이조는 왕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신권주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많은 거니까 딴 데보다도 조금 더 길게 갔던 거였죠. 민주주의를 가면 조금 더 오래 갈 겁니다. 아직 민주주의 가면은.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 법칙에서, 수학의 법칙에서 이제 우주의 어떤 그런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파운데이션이라는 공상과학 소설 본 적이 있나요? 파운데이션? 굉장히 유명한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굉장히 여러 철학이 있는데, 거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이코 히스토리라는 학문이 나옵니다. 사이코 히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인류 문명의 예측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이 안 돼요. 100명도 잘 예측이 안 돼요. 1000명도 예측이 안 되지만, 인류 문명이 수억, 이렇게 많아지면은, 문명의 라이즈 앤 폴이 예측이 된다는 거고요. 하는 거가.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문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어느 누구도,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왕족은, 어느 정권이건, 어느 정부건,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주의 힘에 의해서 이게 라이징 앤 다운 폴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할 건가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하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딱 30분이 돼서 이상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